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성탄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마지막 거래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형주, 특히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들 거래가 많았던 특히 이제 코스닥의 그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실은 12월 중순 정도면 이런 매매들이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말이 되면서 연말 막바지에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양도세 회피를 위한 거래 일수가 며칠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배당부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죠.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갈림길입니다. 배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배당을 포기하고 양도세 회피를 할 거냐. 내일 팔면 양도세 회피를 하는 게 될 것이고요. 내일 가지고 넘어가면 배당을 받는 그런 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상당히 그 수급 이슈가 충돌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래에 있어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쭉 시장이 마치 그 큰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처럼 막 흘러내리다가 주 중반 이후에 수요일 날 보면 LG전자 관련해 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애플이 그 자율주행차를 일단 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문을 분사를 해서 그 조인트 벤처를 하기로 했죠.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LG전자가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인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다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삼성전자야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날은 특히나 배당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배당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이 만기였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 때 죄송합니다. 콜 옵션에서 엄청난 큰 대박이 터졌습니다. 375 행사 가격 375 기준으로 해서 한 80배 이상 나오는 그런 대박이 터졌고요. 그래서 좀 사실 석연치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렇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특정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큰 폭으로 이렇게 베팅하고 하는 것들이 좀 석연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그냥 한 시장의 현상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번에 보면 something special, so what reference 관련돼서 이런 말들을 써놨는데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기업을 평가하거나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특별한 뭐가 있느냐?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가격상의 우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품질상의 우위에 있다든지, 뭔가 비교 우위에 있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느냐? 는 측면을 하나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돈벌이를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경우는 관계없는데요. 특별히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면 레퍼런스는 있냐,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다국적 제약사 빅펌들하고 어떤 그런 협력 관계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이런 레퍼런스가 있느냐 이런 것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종목들을 저는 좀 관심 깊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먼저 번에 두 가지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레퍼런스는 뭐냐면 제가 실적 없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이 녹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대문에 지금 여러 종목 써놨지만 제가 이오플로우, 지노맨컴퍼니, 하나기술, 알체라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런 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그 뒤로 쪼개가지고요. 아마 지노맨 컴퍼니나 하나기술, 알체라는 아마 그 다음 화면에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달러 인덱스 보고 달러 인덱스의 어떤 레벨을 보고 과연 지금 시장이 진행형이냐 아니면 시장이 꺾이고 있는 중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단계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보면 90.250입니다. 90.250이면 자, 아직 90 레벨이면 90대면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환율이죠. 달러원 환율 여기 보시면 1296원에서 1080원 찍었다가 다시 1102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고점 1109원 정도를 찍고 지금 다시 지금 살짝 다시 이제 워낙 강세로 지금 약간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건 10년물 국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0.928입니다. 0.928이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혹시 몰라서요.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이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요. 뭐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그 특별히 지금 뭐 꺾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고점 징후를 나타내는 그 선행 지표로서 제가 그 스큐 인덱스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만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S&P 500 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그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점들이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화살표를 표시하기 전 한 2달 전쯤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스큐 인덱스라는 데서 보면 이런 고점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위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지금 148.27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이런 수준하고 그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게 지금 결국에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데일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윗방향으로 지금 또 움직이고 있죠. 지금 148.27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보시면 6월 30일 날도 이게 고점을 찍고요. 한 2달 지나고 나서 9월 초, 8월 말 9월 초에 일단 미국이 고점을 찍고 한 10% 조정이 났습니다. 지수가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면 이런 시점부터 만약에 여기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달 초가 될지 다음 달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2달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시장이 상승이 지금 현재 상승 방향으로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지금 진행형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 이슈가 있었고요. LG전자는 전장사업 부문 분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 H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양도세 회피 마지막 거래입니다. 뭐 예년 거래를 참고해 보시면 특히 이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마지막 한 3일 남겨놓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그 종목 중에 뭐 혹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종목마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별로 좀 종목별로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오플로우 경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시다면 그런 종목들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종목이 어떤 올라가는 날과 내려가는 날 어떤 특성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 위클리 옵션 행사가격 375짜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일봉이거든요. 지금 지난 수요일 23일 날 저점이 0.05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 목요일이죠. 금요일 날 휴장이었고요. 목요일 날 고점이 4.63이었고요. 지금 코스피 100이 379.18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4.18의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계약을 거래 샀다면 요게 이제 12,500원에 살 수 있었거든요. 가장 저점이라고 하면 12,500원에 사서 만약에 그냥 이 종가에 만약에 그 행사가 됐다 그러면 딱 100만 원입니다. 12,500원에 산 게 딱 100만 원 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수요일 날 오전에 사 가지고요. 그냥 하루 정도 묵혔으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거래소에 외국인 이날 뭐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6,290억 샀고요.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뭐 집중적으로 많이 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샀고요. 개인이 어떻습니까? 역시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양도 차익 과세 양도세 회피 물량들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인들의 매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LG전자부터 보여드리면요. LG전자 지금 지난 수요일이죠. 지금 보시면 11만 9,500원 상한가 들어간 날입니다. 외국인은 사실 그날 뭐 27만 주면 그렇게 많이 산 흐름은 아니었고요. 누가 이렇게 많이 샀느냐? 국내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80만 주를 사면서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는데요. 다음 날 어쨌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은 외국인이 매도 나오고요. 기관들도 일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금융투자에서 뭐 사고에서 전체적으로는 똔똔 수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날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끝났는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LG전자가 이날 시가총액이 183조죠. 죄송합니다. 18조인데 그 전날 요 상한가 들어간 날 따지면 19조였을 겁니다. 19조 한 19조 5천억 정도 19.5조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만약에 LG전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분사를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만약에 갈 수 있느냐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장 사업 쪽으로 가장 지금 현재 시가총액 큰 회사가 어디죠?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23조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LG전자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19조짜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LG전자가 지금 전장 사업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가 현대모비스를 바로 뛰어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뭐 애플카라든지 뭐 등등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림을 자꾸 크게 그리면서 좀 빌드업을 시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를 뚫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어떤 그림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19.5조면 좀 조정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해서요. 5.28% 장중엔 더 올랐었는데요. 464조죠. 그리고 우선주까지 합치면 어떻습니까? 50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버리니까 TSMC 시가총액을 또 넘어섰다는 얘기죠. 서로 이제 뒤집었다 제꼈다 계속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은 그 삼성전자하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G전자가 현대모비스를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이 허들이 또 앞에 있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이 그 자율차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자동차 회사들의 엄청나게 좋은 이슈냐라고 봤을 때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쩌면 자율차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어쩌면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상으로는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시간 있으시면 이렇게 시가총액을 놓고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보시면 한번 그 회사의 어떤 그 지금 현재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포지션에 있는지 아니면 더 업사이드 룸이 있는지 아니면 업사이드 룸이 좀 부족한지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보시면 마지막 3일 어떻습니까? 마지막 3일 전에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물론 이제 이건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적용할 수 없지만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3일은 이렇게 또 올라갔죠. 자, 그러면 2018년 12월 어떻습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또 미리 빠졌었기 때문에요. 올랐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은 또 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연초까지 조정 나와서 이건 전체장 영향도 좀 있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는 어떻습니까? 2017년도는 그냥 내리 쭉 올랐습니다. 12월 초중반까지 조정받고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또 한 종목 나이백 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도요. 작년 12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 12월에 하나, 둘, 셋, 넷 나흘 동안 올랐죠. 그 다음에 그 전년도 12월 어떻습니까? 오르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년도 12월 어떻습니까? 얘는 반대로 그 오스코텍은 올랐는데 얘는 쭉 조정받다가 마지막에 살짝 고개를 쳐들고 1월달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12월달에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쭉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이 나는데 꼭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인 쪽에서 나이백 같은 경우도 개인 매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아까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오플로우였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저는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때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날 중에서도 상승폭이 큰 날들이 있죠. 이 상승폭이 큰 날들 보면 이 상승폭이 큰 날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거래원들이 있습니다. 증권사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창구들을 나름대로 좀 파악하고 있으면 오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날 이후에 만약에 그 창구의 특성이 나타나면 뭔가 좀 그날은 벼다가 좀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그래서 요 창구별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요. 자, 올라가는 날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JP 모간 창구입니다. JP 모간 창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날 있죠? 이런 날들 어떻습니까? 상승폭이 큰 날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외국계에서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 창구에서 이렇게 그 매수가 안 들어온 날 보면 또 대체적으로 보면 그랬었고요. 특히 이제 또 CS증권, 크레딧 스위스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날 보면은 이렇게 순매수가 좀 들어오죠. 이렇게 7%, 6% 오르는 날도 뭐 이렇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창구가요. 뭐 매매를 많이 하는 창구는 아니더라도 유한타증권 창구가 좀 재미난 창구입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보시면 유한타증권 창구가 이런 식으로 쭉 언제부터인가요?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창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이제 매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요. 순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요. 조정받는 날도 보면 조정받는 날 같은 경우도 유한타증권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날들, 유한타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는 날들은 좀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반등이 좀 하락폭이 좀 뭐랄까요?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창구가 만약에 아침에 뭐 거래되면서 매수 상위 창구로 좀 보인다 그러면 그날은 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유의하게 보는 창구가 이제 그 이베스트 창구입니다. 자, 이베스트 창구는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얘는요. 그 지난 금요일 날은 18,000주, 24,000주 조금밖에 거래 안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6.57% 올라가는 날 중에 보시면 87,000주 사고 팔았죠. 자, 이날은 뭐 7% 올랐지만 이날은 별로 거래를 안 했지만 요 과거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11.5% 오르는 날은 11만 주 사고 12만 주 뭐 거래하고, 자, 이날도 보시면 11만 주, 11만, 12만 주 이렇게 거래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창구에서 거래가 많은 날은 좀 그날 좀 상승폭이 좀 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아침에 봤는데 이베스트 창구에서 거래가 뭐 순매수가 많다는 게 아니고 사고 팔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날이다. 그러면 이날 좀 상승 쪽으로 좀 변동이 좀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종목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애정을 가지고 보시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에 분명히 이렇게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창구별로 보면 어떤 창구에서 뭐 많이 올라가는 날 보면 어느 창구에서 사고 팔고 매매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순매수가 많았다든지 순매수가 많은 창구는 뭐 너무나 이제 눈에 잘 보이지만 순매수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종목들 거래할 때 보면 이렇게 그 매매를 많이 하고 거래량을 늘리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는 어떤 그런 거래도 좀 있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딱 좀 너무 정난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일부 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부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뭐 지노맨컴퍼니 그다음에 하나기술, 알트라 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something 스페셜이 있느냐, so what,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제가 어떻게 보는지 한번 그냥 그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는 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부 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